네, 올해 상반기 우리 증시의 주인공 중 하나였던 이 화장품 기업들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콜마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연간이익의 절반 수준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한국콜마 이전에 앞서 발표한 이 화장품 기업들 실적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쇼크 기록하면서 시장을 당황시켰는데 다른 기업들 견조한 실적 내면서 이 우려 잠재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 화장품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뷰티주의 강세 이어질 수 있을지 취재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최대 관심 키워드 역시 화장품이었죠. 한국콜마 오늘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 분기 최대 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이 어땠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일단 지역별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빼고 다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선 그러면 중국 법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매출이랑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특히 지금 영업이익이 27%나 줄었는데요. 저게 지금 전체 영업이익에서 원래 중국의 비중이 17%였는데 9%대로 절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좀 영업이익률이 13%대였다라는 걸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겠고요. 또 한국콜마 일단 본체 자체로만 보면은 일단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각각 전년 대비해서 17%, 28% 뛰었는데요. 이 호실적을 견인한 건 아무래도 선크림이었습니다.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선크림에서 나왔고요. 특히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 원래 70%나 차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75%까지 이 비중 늘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또 이제 수출 쪽에서도 미국이랑 원래 아시아 지역에 좀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 러시아, 중동, 유럽까지도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끝으로 나오는 게 지금 미국인데요. 이 북미 지역은 사실 미국이랑 캐나다 따로 봐야 됩니다. 예, 원래 이 콜마가 캐나다 지역에 있어서 이 캐나다 매출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보시면 미국 매출이 60%나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랑 캐나다 이 비중이 역전이 됐습니다. 또 이 미국이 아직 적자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R&D 비용 제외하면은 이 BEP를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흑자 유지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K-선크림에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북미향 화장품주가 이제 대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업종 전반적으로 미국은 좋고 중국은 아쉽다라는 게 쭉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던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40억대 나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실 대전에 성심당 빵집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빵집이 작년 연간이익이 300억대였으니까 빵집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안 나왔냐라고 살펴보면은 사실 이 중국에서 적자가 500억이 났어요. 중국에서 적자가 500억 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60%대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방금 이렇게 자료로 나오는 것처럼 미국 화장품 시장 높아진 눈높이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 화장품 뭐 인기 많다 하는데 작년에 이 화장품 비중이 3%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여전히 시기상조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다라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들 많이 발표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실리콘투 비롯해서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 미국은 좋고 중국은 안 좋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중국 법인은 아무래도 적자가 나겠지만 미국 법인, 국내 법인에서 좀 호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할 것이다. 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빵집은 빵집이지만 성심당하고 좀 비교하는 거는 다른 빵집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네. 자, 대표님, 이 한국콜마 실적이 예상을 사실 소폭 웃돌았다라고 하지만 네. 이 그간의 사실 명성이나 우리의 기대감을 생각하면 영업이익 한 10% 정도 더 웃돌았다라고 하는 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하다고 보긴 했습니다만 네. 다음 주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들 줄지어서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네. 발표 전후에서 지금 대응이 좀 고민이에요. 일단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리콘2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5월에서 7월까지 증권가에서 계속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컨센서스가 상향됐다라는 거는 단순한 게 그냥 올라갔다가 아니라 굉장히 큰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올랐다라는 거는 그것보다 못했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실적이 컨센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는데 컨센이 너무 높아져서 되게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도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이패밀리SC도 사실 지금 보합권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왔지만 이 회사가 1분기에 116억 원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였고 이번에 한 69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는데 증권가 예상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너무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찌됐든 간에 화장품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서 너무 못 나온 것처럼 보여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센 대비 10에서 20%가 미스가 난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고 그 바닥 좀 더 빠졌을 때 기간 조정 국면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북미향 화장품 시대가 왔다는 건 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미국도 지금 소비 둔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미국향 화장품주들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밝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7월하고 어제도 화장품 기업 IR을 이제 다녀왔었는데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미국 증시에서 이게 지금 경기가 침체냐 아니면 둔화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대출하고 연체율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7월 달에 화장품 지역별 수출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전월비 9%, 전년 대비 73% 급증을 했거든요. 굉장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중에서도 기초 화장품이 89% 증가했고 색조 화장품이 111%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만큼 영업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고 뭐 환율이 어찌됐든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는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괜찮을 거고 근데 주가하고 실적이 바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어찌됐든 지금 긍정적인 부분은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보니까 중국 7월 소비자 물가도 뭐 크게 올랐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경기가 뭐 아주 느리지만 회복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오늘 주제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사실 한국경제TV 시청자분이라면 이 화장품 섹터가 소문난 잔치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다음 주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종목별로 좀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이 소문난 잔치 조만간 난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